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드디어 2024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바뀌네요, 또. 그러게요. 쓸공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올 한 해 쓸고님들도 승천하는 청룡처럼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2024년 세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 저희 특집 많이 하네요. 결산 특집, 신년 특집. 그죠? 중요한 네, 시기예요. 그죠? 맞아요. 뭔가가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내야 돼요. 맞아요.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네. 2024년 앞으로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이슈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2024년 앞으로의 세계. 네. 제목이 참 좋네요. 그죠? 자,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봤을 때, 네. 디 이코노미스트의 연초 이 기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아하는 경제지여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쓸공님들과 공유해 봅니다. 아니 언니가 아니면 디 이코노미스트의 연초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디 가서 읽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느끼고 그죠? 있죠, 저희도. 네. 옛날에는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비교했는데 불과 1, 2년 전과만 비교해도 너무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저희 지금 이슈들이 뭐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 뭐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우리 현실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잠시만 넋놓고 있어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2024년에 있을 일들 미리 알고 시작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죠? 네. 자, 2024년 글로벌 이슈.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요? 네. 선거는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건데 네. 2024년에 첫 번째 이슈로 뽑힌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거가 아주 많이 치러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맞아.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예정돼 있죠. 예. 자,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해요. 자, 개수만 해도 70개가 넘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래요. 70개요. 네, 그죠. 뭐 160 몇 개국이 있다고 쳤을 때, 뭐, 반은 선거 중이네. 네, 그죠. 자, 이 선거에 투표하는 인구가 4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상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좀 드는 게 네. 우리는 정치 방송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경제 공부를 하는 방송인데 맞습니다. 경제와 선거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죠? 자, 일단 경제와 선거는 상호작용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예, 선거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경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자, 일단 선거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쉬운 접근부터 시작해봐요. 네. 자, 예전에 선거철 다가오면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선거하니 돈 풀리겠네. 맞아. 그죠?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무슨 회관에서 국회의원 유세를 하는데 거기서 듣고 나오면은 카스테라랑 그치. 사은품들. 사은품 막 수저통 이런 걸 줬어. 세제 이런 거. 그런 거 맞아요. 줬어. 기억이 나.
맞아요. 근데 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게 또 그 추억이네.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카스테라를 먹던 기억. 요즘 MZ 세대는 모를 거야. 그쵸? 자, 이렇게 유권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음. 집권당에 표를 던지겠죠. 그쵸. 네. 요즘 좀 괜찮네라고 느껴야지 지금 네. 정당을 지지하죠. 그죠. 네. 힘들면 아이 정권을 바꾸자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음.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긴축 정책보다는 완화 정책을 쓰죠. 맞아요. 예, 즉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인데요. 음. 자, 통화량이 많아진다. 음. 선거철이 다가올 때 음. 경제 완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음. 만국 공통이에요.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70여 개국에서 네. 선거를 한다는 거니까 네. 통화량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치르느라고 각 나라마다 돈이 많이 풀릴 거고 통화량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물가 상황 음.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아직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죠? 음. 그런데 이렇게 선거 때문에 돈이 풀려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네.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쵸.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었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쵸. 선거와 경제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군요. 네, 맞아요. 선거철이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에 염려가 있다. 자, 이게 선거가 경제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이고요. 네. 이번엔 반대 방향에서 바라볼게요. 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제 반대로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자, 이 기사에 의하면 경제와 선거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델을 만드신 분이 예일대의 레이 페어라는 교수님인데요. 네. 자, 이분이 1970년대 아주 오래됐죠. 1970년대 선거 결과 예측 모델을 만드세요. 어머, 이걸로 이제 선거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자, 이 모델로 1916년부터 있었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네. 경제가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세팅하더래요. 맞아. 네. 맞아요. 한마디로 경제 상황을 기본으로 어떤 후보가 당선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죠. 맞아. 네. 아니 그 경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요 얘기는 네. 제 생각엔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 당연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치. 모든 상식을 어쨌든 뒷받침하는 어떤 증빙을 만들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 모델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선거를 예측해 봤더니 네. 강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은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고 네. 자, 동시에 고물가 상황은 공화당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즉,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성장률, 실업률, 물가가 좌우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률, 실업률은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맞아요. 물가가 그나마 쉽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심지어 한편에서는 2024년 대선 결과는 파월이 잡고 있다. 예,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러네. 예,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 페어 교수님의 모델이 PDF 버전으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 설명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이 바이든 대통령님이 네. 통화량을 무조건 늘리지는 못하겠네요. 이게 그쵸. 보니까. 그쵸. 언니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집권당이라서 네. 이게 통화량 조정을 좀 할 수 있을 돈을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막무가내로 풀지 못하겠다. 예, 그랬다간 또 공화당 쪽에 유리할 유리할 수 수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선거가 정말 복잡하고 예민한 변수들이 그죠? 맞아요. 작용을 해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선거가 내년에. 예. 우리나라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미국의 대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러네. 선거. 예, 선거. 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지대한지라 그쵸. 예, 이 기사에서 이슈를 따로 뽑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너무 영향력이 커서. 맞아요. 자,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 트럼프 아저씨의 귀환이죠. 맞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바이든은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면요.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안 해요. 네, 트럼프라고만 네, 트럼프라고 하죠. 해. 네. 재밌죠. 그게 내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뭐예요? 세 글자로 하면 한국 이름 같아서 편하잖아. 조 바이든, 트럼프. 조는 약간 성 같아. 조씨. 그러네. 이번 대선에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다시 나오시는데 네. 당선 확률이 33%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높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단지 몇만 표의 차이로 당선이 갈릴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번 대선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항상 팽팽해요. 박빙이네. 예, 그래서 미국인 몇만 명이 세계의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네. 기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문제까지 네. 미국 대통령이 사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니까 네. 2024년 미 대선은 세계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질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세 번째는 유럽의 대우크라이나 원조 강화입니다. 유럽에. 예,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원조를 강화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자, 이 기사에 따르면 혹시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철회할 것이다. 원래 트럼프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잖아요. 그쵸, 미국만 그죠? 예, 미국만 신경 쓰지. 그죠? 마카.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도울 사람이 이제 유럽밖에 없죠.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나 봐요? 네, 티 이코노미스트의 뉘앙스는 그랬어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좀 많다고 보나 봐요. 그렇구나. 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네. 트럼프는 우리나라 미군 철수도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맞아요. 예, 2022년에 발간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할 때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네. 두 번째 임기에 하자라고 말려서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임기가 요번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되면. 그쵸? 그래서 2024년에 당선이 되면 혹시나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미 2022년에 언론에서 화제가 됐었죠. 그렇구나. 예. 이거 그러면 미 대선이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엄청난 영향이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 예. 이번엔.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네.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는 또 이제 주식 공부를 또 하니까. 그쵸. 근데 주식은 오를 거래요. 그건 좋네. 그건 좋네요. 그건 좋아. 그러네. 자, 네 번째 이슈를 알아봅시다. 네. 자, 네 번째 이슈는 중동 지역 분쟁이에요. 네. 자, 지난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팔레스타인 상황이 이게 참 해결되기가 어렵구나.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시 한번 생각했지. 알면 알수록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 참 힘든 일이야. 참 이게. 힘든 일이야 이게 네. 지금. 너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아유 정말. 그래서 이 하마스 침공이 불러온 사태가 중동 전체로 크게 번질 것인가? 아니면 잘 해결되어서 평화를 맞이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민간인들 모습 보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이슈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이 달라진 세계 정세 속에서 예전처럼 국제경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를 시험해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해요.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는 다극화 현상인데요. 네. 그동안 양강구도였다면 이제는 다극화 구도다. 네. 몇 년 동안 양강구도였죠, 세계가. 그쵸. 맞아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라이벌이 패권 다툼에 집중을 했었죠. 맞아요. G1과 G2의 다툼. 네. 자, 이렇게 두 강자가 양극에서 대결하는 구도였는데요. 자,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놨다고 해야 할까요? 네. 내려놓게 된 계기는 중국이 좀 힘이 약해졌어. 맞아요. 그죠? 요즘 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죠. 그죠? 중국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죠? 중국이라는 거인이 이제 더 이상 뭔가 미국만큼 힘이 세지는 않은 거야. 그죠? 집중적으로 팰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요. 게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보다도 가자 지구가 더 다급한 문제가 되었죠. 맞아요. 중동 지역이 또 미국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신경 써야 할 나라들이 다양해진 거예요. 맞아. 그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제일 유명한 빌런이었죠. 맞아요. 그러다가 하마스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네. 이제는 러시아가 좀 조연급으로 내려왔다고 할까요? 맞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맞아요. 이 지금 가자지구 일은 네. 치열하기도 하고 맞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2024년은 세계 여러 포인트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 둔화로 파워가 좀 약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는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양강 구도가 누그러든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그치.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아. 다양한 곳에서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정말 세계 그죠. 곳곳이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이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처럼 국지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데 특히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해요.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이요? 네. 그 지역은 너무 낯선데 어떤 지역이죠? 어떤 그쵸? 나라들이 있죠? 네. 이 사헬 지역이라는 곳은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들은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등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네요. 여기도 뭐 극단주의 반정부 세력 나타나고 뭐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좀 세계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2024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세네갈 하니까 갈치가 생각나네요. 요즘 이제 식당에 가면 네. 세네갈 갈치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맞아. 갑자기 갈치가 먹고 싶네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도 드는지 알아요? 이 세네갈 같은 데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 갈치 안 갈치 하나? 공급이 좀 그쵸. 감소하는 거 아닐까? 요즘 사실 이제 동해 갈치 이런 건 잘 안 먹잖아요, 사람들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뭐 제주 갈치, 제주산 갈치 이런 거 잘 안 오, 먹더라고. 비싸서. 비싸기도 하고 그 박류? 일본. 박류 때문에 아. 그래서 오히려 뭐 세네갈 갈치나 오. 아니면 노르웨이 고등어 이런 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 그러네. 옛날엔 그런 거 안 먹었잖아. 그러게요. 우리나라 국내산 먹었는데. 맞아. 자, 오늘 10개의 이슈를 모두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아유,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그러게요. 그죠? 자, 6번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네. 2024년 이제 글로벌 이슈를 5개만 들었잖아요, 오늘. 네. 근데도 올 한 해가 쉽지만은 않겠구나. 그쵸. 다이나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좀 걱정되는 이슈들인데, 네. 하지만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로 네네. 심각한 이슈들을 언급해서 그렇지, 2024년 분명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스공님들 오늘 공부했던 5개의 이슈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경제 전망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